도안고등학교 지구과학 1을 듣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고지자기, 지구의 고지자기를 이용을 해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보는 그 연구 방법과 결국에 그래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는, 즉 판의 경우가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론, 즉 판 구조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7페이지부터 펴가지고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구조론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판 구조론에서는요, 지구의 표면이 약 20여 개 정도의 이러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뭔가 마그마가 생성되기도 하고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화산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질 현상이 일어난다. 즉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화산 활동을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판, 지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다는 요 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러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지구의 겉표면에는 지각이 있고 그 안에는 멘틀, 그리고 그 안에는 핵이 있는데 핵을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을 한다. 이러한 층상 구조를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고전적인 구분에 따른 지구의 내부를 구분한 것입니다. 우리 고전적으로는요, 이러한 구성 성분에 따라서 지구의 내부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요,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지구의 내부를 구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으로는요, 지구의 내부를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한지, 물렁물렁한지,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성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보면, 가장 겉표면에는 암석권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연약권, 그 하부에는 하부 멘틀, 그리고 그 아래에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가장 겉표면에 암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약권, 그 다음에 하부 멘틀, 외핵, 내핵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암석권은요,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듯이 암석, 즉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권은 보통 지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구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각과 상부 멘틀 중에서도 일부 딱딱한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암석권. 이런 암석권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암석권은 거의 지하 100km 정도의 평균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권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바로 지각과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딱한 부분. 이러한 암석권 아래는 연약권이 존재를 합니다. 연약권. 이름에서도 느낌이 뭔가 말랑말랑하고 약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연약권은 멘틀 부분 중에서도 말랑말랑하고 약한 부분, 그래서 부분용융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 후에 얘기를 할게요. 이러한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약권은 이러한 암석권을 이뤘던 상부 멘틀을 제외하고선 나머지의 상부 멘틀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부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적인 구분에서 지각과 멘틀 중에서도 멘틀을 상부와 하부 멘틀로 구분을 하고요. 이러한 지각과 상부 멘틀의 또 일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암석권을 포함했던 이러한 상부 멘틀 외에 다른 부분의 제외한 상부 멘틀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하는 게 지금 현대적으로 지구의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층상 구조를 구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암석권과 연약권이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암석권은 이라고 적으면 되거든요. 암석권은 지각과 이러한 상부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약 두께 100km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층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암석권의 조건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쵸? 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은 특성에 따라 우리가 대륙판과 그리고 해양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스윙인 표로 해양판과 대륙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었는데요. 일단은 대륙판은 이름에서 대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판의 경우는 지각과 상부멘틀의 일부를 포함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각이 대부분이 대륙지각인 경우에는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각의 대부분이 해양지각인 판의 경우에는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이 대륙판은 모두 다 대륙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륙판에도 사실은 해양지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대륙지각일 뿐인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을 하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특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대륙판은 일단 두께가 두껍습니다. 해양판은 얇고요. 자, 요런 거에 관련된 그림이 아까 봤던 그림 중에서 여기 나와 있죠. 해양판 그리고 대륙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륙판은 지금 두께가 두껍지만 해양판은 두께가 얇습니다. 왜냐하면 대륙 지각 자체가요. 해양 지각에 비해서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판은 얇고 그리고 대륙판은 두껍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평균 밀도입니다. 평균 밀도. 대륙판과 해양판의 평균 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 구성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그림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화강암이고요. 다른 거는 현무암입니다. 이 화강암과 현무암은 지금 눈에 띄기에도 딱 들어오는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색깔입니다. 화강암의 색깔이 지금 어떻죠? 그쵸, 연해요. 그리고 현무암은 짙습니다. 자, 요러한 색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구성 물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현무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짙은 색깔을 띠고 있는 이유가 고철질의 구성 광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철질, 즉 Mg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과 같은 이러한 철질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들은 짙은 색깔을 띠거든요. 그러한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짙은 색깔을 띠는 거고요. 화강암은 반면에 이러한 Mg라든가 혹은 Fe와 같은 성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륙지각을 많이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바로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화강암질 암석. 그리고요, 이런 해양판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바로 현무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강암질 암석, 현무암질 암석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화강암질 암석은 Mg라든가 Fe와 같은 고철질 물질이 적다라고 했었죠. 당연히 이러한 철질 물질들이 적으니까 무거울까요? 아니면 비교적 가벼울까요? 비교적 가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작은 것이고요. 반면에 해양판은 이러한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무암질 암석은 Mg라든가 Fe와 같은 이러한 고철질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것입니다. 무거우니까요. 크다. 그래서 이러한 평균 밀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판과 판끼리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대륙판은 두꺼운 데다가 밀도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잘 가라앉지 못합니다. 반면에 해양판은 얇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얇고 밀도가 큰 물질과 두껍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얇은 애가 안으로 쏙 잘 들어가겠죠. 거기다 밀도까지 크니 이렇게 안으로 섭입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얇은 애들 둘이서 부딪히게 됩니다. 해양판끼리 부딪히게 되는데 둘 다 그러한 밀도가 크지만
조금 더 밀도가 큰 애가 있겠죠. 그럼 그런 애가 아래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얇으니까 잘 들어가겠죠. 반면에 대륙판은 두껍습니다. 두꺼운 애들끼리 부딪히게 되면요. 어느 하나가 더 밀도가 크고 어느 하나가 더 밀도가 작을 수는 있겠죠. 밀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 두꺼운 것이 아래로 섭입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듯한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배울 섭입형 경계, 충돌형 경계가 이렇게 이 판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특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륙판과 해양판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 대륙판의 예시와 해양판들의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판의 분포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암석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한번 연약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연약권. 이러한 연약권은 상부 멘틀 중에서도 암석권 하부에서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암석권은 두께가 약 100km 정도다라고 했었죠. 이 암석권이 100km 정도라는 이러한 숫자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권은 한 400 정도 깊이까지 연약권이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연약권은 바로 부분 용융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용융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겠지만 고체인 물질이 녹아서 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것을 용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완전 용융이 아니라요.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바로 유동성 있는 고체가 됩니다. 유동성이 있다.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다.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요거가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엿가락 알죠? 엿의 경우가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는 툭툭 굳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엿에다가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르게 또 얘기를 해보면 오레오 같은 것을 보면요. 오레오 샌드 안에 샌드가 있고 그 안에 크림 부분이 있죠. 그런 크림처럼 고체인데도 유동성이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권이 유동성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러한 온도의 차이에 따른 열 대류가 발생을 하고요. 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열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는 거다. 비슷합니다. 이러한 멘틀 중에서도 연약권 부분에서 부분 용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열대류가 나타나고 그 연약권 위에 있는 판들이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판에 이동하는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연약권에서 이러한 열대류가 즉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판의 경우가 암석권 부분이고 그 아래는 연약권이 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판의 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판의 분포 지도를 보고선 대륙판과 해양판을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판의 경계를 선생님이 여기서 좀 찝어줄 테니까 같이 선생님 따라가지고 여기가 어느 판의 경계인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서 대륙판의 경우를 골라보면요. 유라시아판이라든가 혹은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러한 판들이 대륙판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대륙판 이꼴 모든 지각이 대륙 지각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는 남아메리카 판만 보아도 여기 있는 부분은 해양이잖아요. 즉 대륙판도 해양 지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양판을 골라보면요. 바로 태평양판은 요 판이 태평양판이고요. 여기 있는 이 작은 판이 필리핀판입니다. 여기 있는 판이 코크스판, 여기 있는 판이 나즈카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판들이 다 해양판에 해당을 합니다. 한번 여기에 있는 판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판과 판의 경계를 한번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판 경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얘기를 하면요. 우리 판 경계는 뭐에 의해서 구분이 되냐면 이러한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경계를 발산을 한다라고 해서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겠죠. 판과 판이. 그런 경우를 수렴한다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산도 가까워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서로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서로 교차한다. 이러한 경계를 바로 보존형 경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요 세 가지의 경계를 여기 있는 판의 분포, 지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발산형 경계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 중에서 서로 발산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요. 우선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바로 발산형 경계 중에서 하나인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다 적어주세요. 태평양 중에서도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바로 대서양인 바다의 중앙에 있다 해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태평양 해령과 대서양 중앙 해령이 바다 쪽에 있는 대표적인 해령의 예시이고요. 이거 말고도 여기 부분을 보면 조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확한데요. 여기에 어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의 중앙에 이런 식으로 해령이 지나가거든요. 이 섬의 이름이 아이슬란드에도 이런 식으로 그 섬 자체를 거대한 해령이 하나가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렴형 경계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우선 왼쪽에서부터 보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는 인도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판의 경우가 꽝 부딪히면서 생기는 산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서 하나가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 부분에 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일본입니다. 일본 쪽인데 그래서 일본 해구 혹은 일본 열도 이러한 지역이 또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여기 사이에 이렇게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타나는 해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즉 가장 수심이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즈카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죠?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도 해구가 하나 생깁니다. 지역명을 따서 이 근처에 있는 지역인 페루와 칠레 근처에 있다 해서 페루-칠레 해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페루-칠레 해구에서 이러한 남아메리카판 쪽에 이러한 산맥이 형성되는데 그 산맥을 안데스 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존형 경계는 초록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눈에 딱 띄고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북아메리카 판 중에서도 서쪽 부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의 이름이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 갑자기 해구, 막 해령, 뭐 단층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경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바로 요것을 다 아는 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요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 후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프린트 8페이지 한번 다 같이 펴봅시다.